네,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얼마 전에 뵀던 것 같은데 금방 다시 뵙네요. 예,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환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원달러 환율 많이 아니구나. 조금 올랐네요. 1383.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환율이 이어지는 배경은 뭘로 보세요? 전반적인 달러 강세 기조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달러가 유지되는 경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 기대감을 금융시장이 너무 앞서서 빨리 반영을 했죠.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5-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맞아요. 기대가 있었었는데 그때 막 최근에는 네. 예, 한두 번까지 줄었고요. 6번 얘기 나오길래 맞습니다. 말이 된 소린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지수를 달러 가치를 끌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정책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즉 이제 ECB라든지 뭐 스위스 중앙은행 그렇죠. 예. 이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금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통화들 유로화, 뭐 네. 파운드 또한 뭐 스위스 프랑 그리고 또 일본의 통화 이제 일본 엔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메이저 커런시들을 합치게 되면은 전체 달러하고 이제 거래되는 비중이 한 80%까지 차이를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것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던데 사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전 예. 세계적인 문제기도 한데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네. 문제죠. 엔저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슈퍼 엔저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지금 사실 엔저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또 그렇죠. 아닙니다. 예. 이게 2022년 3월로 우리가 좀 시계를 되돌려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면서 연준이 이제 인플레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네. 이제 금리 인상을 막 하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이때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국가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본. 예, 바로 예. 일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의 내외 예. 금리 차가 자꾸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 달러 강세 구도가 완전히 예. 고착화가 되었던 거죠. 아.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글로벌 통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이제 왔죠. 예. 이제 드디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인하로 갈 수 슬슬. 있다라는 기대, 예.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기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일본 그 엔화의 강세 전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해보다 되게 컸던 그런 해였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뭐 9월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 이런 그 방향성들이 조금 틀이 잡히면은 엔저 현상도 뭐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예. 그 속도하고 시기의 문제이지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금리의 방향성 자체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9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정말 늦어지면 내년 초냐 뭐 네. 이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기준금리가 조금 미국이 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게 된다면 예. 특히나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내외 금리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환율이기 때문에 통화이기 때문에 예.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예. 그런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이연되고 있고 예. 일본은 생각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엔저 상황이 심각하고 그게 일본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은 일본 은행이 이렇게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이유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떤 이제 국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국가들의 이제 펀더멘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펀더멘탈이라 하면 이제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은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물가가 낮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기네 펀더멘탈 상황에 맞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는 그런 데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약간 높고 그쵸. 물가도 좀 높은 네, 편이니까 네. 애써 기준금리를 빨리 내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일본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일본은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그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미 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자체는 예. 일본이 작년에 2.9% 성장했는데 올해 IMF가 전망치를 제시를 하기로 0.9%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일본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심하고 예. 물가도 안정 그렇게 높지 목표는 않고 이미 예. 달성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애써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조금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안정세니까 굳이 네. 올릴 이유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엔저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도 7월에는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올린다면은 엔저 현상은 좀 완화될 걸로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께서 인터뷰에서 그런 예. 발언하셨습니다. 7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 이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를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 엔저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통화정책은 그렇게 공격적인 긴축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만만하게 지금 제로금리인 이것을 한 10bp 정도 올리는 정도 0.1%포인트. 맞습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올린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조차도 이미 시장에다 시그널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엔화가 유의미한 강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즉 엔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브레이크 걸어주는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엔화가 유의미하게 강세로 가서 우리 예.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되려면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다음 달에 한다, 다다음 달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할 거다라는 정도로 완전히 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엔화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가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별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하반기 내 또는 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또 아닙니다. 메인 시나리오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인 인내심을 갖고 조금 이제 지금 엔화가 싼 것은 맞지만 이걸 지금 싸게 사서 당장 하반기에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네. 여담으로 하나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언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것도 역시 연준? 예, 일단은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특히 원화는 엔화보다도 더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통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화도 마찬가지지만 원화 자체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달러 미국의 상황이 워낙 그 상대적으로 좋고 그리고 미국 이외의 선진 경제권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힘만 가지고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좀 빠르게 올라온 빨리 올라온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을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봤던 그런 환율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무섭긴 무섭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